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역시나 예상했듯이 저렇게 퇴장을 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하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져가는 거고요. 김두관 의원은 이를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국가 잘못에 책임 안 지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거고요. 정부가 유가족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떠올려 보면 이건 잔인하고 비정한 정권이란 거죠.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희생자와 유가족을 혐오하는 댓글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 한나라당 당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행안부 장관을 하던 김두관 의원을 해임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부당했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해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는 건데 지금은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해임 건의안을 즉시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상민은 호위무사가 아니고 정권 몰락의 십상시가 됐다고 뼈를 때렸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엔 반드시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생이 무엇이냐?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이상민을 탄핵하지 않으면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안 하면 제2, 제3의 참사는 수도 없이 이어질 거란 목소리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는 협박을 하고 마약 타령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이에 민주당에서도 해임 건의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약속했고요. 이외로도 민생 우선 정부 예산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약 100여 개의 초재벌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쌀값 안정, 청년 어르신 공공일자리, 장애인 지원, 노인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 서민 이자 차익 지원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말 그대로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고요. 이 또한 계속해서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은 저렇게 민주당 의석수를 줄여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힘자랑 못하게 의석수를 줄여야 된다. 12구 참사를 정쟁화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누가 시스템 만들고 수습하겠냐. 늘 조사하네, 해임하네. 이러고 난 뒤에 재발 방지가 된 적이 있냐.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냐. 이상민 장관은 이미 백지 사표를 낸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건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다. 아주 헛소리들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무리수를 남발하면 할수록 그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로 돌아갈 것임을 확신하고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다음 총선 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냐. 헌법에 의한 권한 행사를 힘자랑이라고 하냐. 이런 비판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해찬 전 대표님은 오랜만에 특강에 연사로 나섰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날렸죠. 그동안 봐온 정치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단 거고요. 요즘 가장 큰 절규는 지난 토요 집회에서 12구 참사 유가족이 보여준 절규다. 슬픔도 가릴 길이 없는데 부검 칼을 대고 유류품 검사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하는 건 폐륜이란 거고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수습 책임자였던 상황을 복귀하며 현 정부 대응은 잘못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승리해서 바로잡는 역사를 만들자고도 당부하셨고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죠. 해임 건의안에 반발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세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 유대관인 장제현 씨는 구슬픈 트롯이라면서 언플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엔 이런 기사도 떴죠. 여원산악회 버스 60대에 3,000명과 함께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과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러니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식 교육이나 잘 시켜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 거듭 사고 치던 노엘씨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젠 한국 비하까지 해서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키웠는데요. 왜 저렇게 갑자기 혼자 흥분했냐. 쇼미더머니 10일에서 래퍼 블라셋씨가 디스랩을 하면서 장용준의 음주운전을 디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여기에 갑자기 혼자 급발진해서 저렇게 쌍욕을 들이받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용준이 장제현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밖에서 저렇게 허세 떨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저런 사람의 랩에 뭐 근본이 있습니까? 아들이나 아빠나 똑같단 얘기도 뒤덮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 더는 안 한다. 관저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선 이상민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도 최근 간저로 불렀었죠. 그렇게 공정한 척하는 사람들이
왜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선 입을 싹 다무는지 계속해서 물어야 되고요. KBS 홍사훈 기자는 김건희 8만 주 매도 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몰라보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겠냐? 라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일 공판에서 검사가 직접 공개한 내용이었죠.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검사가 증인신문 도중에 밝힌 겁니다. 만약 이게 민주당 쪽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잠잠했겠습니까? 검사가 이런 내용을 밝혔다는 것, 심지어 현장에 기자가 많이 왔었는데도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여기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민의사를 통해서 이 씨를 거쳐 권오수, 김건희 씨까지 타고 간 거 아니냐? 검사는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직접 관여한 적도 없고 본인들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해명해왔지만 그게 거짓말인 게 들통난 거고요. 지금 그래서 판이 크게 흔들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엑셀 파일까지 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KBS 최경영 기자, 홍사훈 기자 이런 분들 같은 기자들이 조금만 더 많아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김건희 씨의 민낯을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검찰의 불공정, 한동훈 장관의 불공정, 선택적 수사 여기에도 많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